홍명보 감독의 첫 번째 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었는데 명단을 보면 일단 하나하나 포지션별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는 주민규, 오세훈 선수가 뽑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조규성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없을 때 어떤 공격수가 뽑히냐 이게 아무래도 포인트였는데 주민규와 오세훈 두 명의 선수가 뽑혔고요. 아마도 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 마땅히 지금 현재 9번 공격수 자리에 들어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일단 뽑혔고, 그리고 이선 라인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우선 배준호 선수가 안 뽑혔고 홍현석 선수도 안 뽑혔어요. 지난번에 뽑혔던 선수들이죠. 그리고 홍현석과 배준호 선수가 뽑힐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뽑히지 않았고, 일단 왼쪽 공격수는 손흥민, 황희찬, 중앙 지역은 이재성, 그리고 오른쪽에 이강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이 중앙 지역의 이동경, 오른쪽 왼쪽에 양민혁, 그리고 플러스 엄지성 선수까지 이렇게 6명이 이선 라인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로 정우영과 박용우 두 명이 뽑혔고요. 그리고 황인범과 정호연, 바로 옆에 황인범과 정호연 선수가 뽑혔습니다. 아마 정호연 선수가 홍현석 선수 대신에 뽑힌 위치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엄지성 선수 그 자리가 이제 배준호 선수 대신에 뽑힌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풀백 자리는 왼쪽에 이명재, 그리고 인천에 최우진 선수가 새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는 서령우, 황문기, 김문환 3명의 풀백이 뽑혔어요. 근데 이제 오늘 홍명보 감독이 서령우 선수를 이제 인터뷰 도중에 왼쪽 풀백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서령우 선수를 왼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최우진 선수는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 선수로 뽑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왼쪽에 이명재, 서령우, 오른쪽에 황문기, 김문환 이렇게 뽑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수비 라인에는 권경원, 김민재, 정승현, 이한범인데 여기에 이제 김영권 선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김영권 선수의 요 선발이 아무래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김영권 선수가 약간 이제 울산에서도 느리고 이제는 폼이 좀 떨어진 게 보이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영권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수비 라인의 선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골키퍼는 조현우, 김준홍, 송범근 3명의 선수가 뽑혔는데 김승규 선수는 이제 복귀를 했어요. 소속팀에서도 리그 1라운드 경기에 나왔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리고 프리시즌 전 경기를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승규 선수가 이제는 복귀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김승규 선수가 아니라 조현우, 김준홍, 송범근 요 3명의 골키퍼를 현재 뽑은 상태다. 그래서 전체 명단은 25명, 23명이 아니라 5명이 아무래도 풀백에서 1명 정도 더 뽑고 중앙 수비에서 4명이 아니라 5명을 뽑고 이러면서 2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돼요. 명단 발표 소감. 첫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을 축하하고, 노력했지만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든 대표팀은 열려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선발의 큰 중점은 대표팀의 안정적인 운영과 변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현재 기존에 뽑히던 선수들에 더해서 새로운 선수들로 변화를 주는 이 두 가지를 고려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예선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참가하는 팀이 늘어났잖아요. 참가하는 팀이 늘어나면서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기를 승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일단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명단을 좀 구성을 해봤다 라는 얘기고요. 일단 양민혁의 선발 배경에 대해서는 양민혁 선수가 충분히 뽑힐 만한 활약이었고, 물론 7월달이 더 좋았지만 현재 K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양민혁을 뽑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손흥민은 계속해서 주장을 맡을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의리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부담되었냐 라는 얘기에는 2014년 월드컵 당시는 내가 알고 있는 선수들 중에 최고의 선수를 뽑았다. 10년 전에 사실은 내가 아는 선수들의 정보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밖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10년 전에 내가 선수들의 정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선수들의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의리 축구에 대한 것들은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문체부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라는 이야기에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은 뭐 아주 이제 공격적인 질문에는 이제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외국인 코치들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코치들이 이번 명단에 영향을 준 것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지금 선수들을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유럽에서 어린 선수들을 이제 외국인 코치들이 가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유럽에 나가 있는 어린 선수들의 활약을 외국인 코치들이 이제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대표팀에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 이제 그 명단 발표할 때 여유 있다라는 표현은 월드컵 티켓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최종 예선에서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이외에는 수월하게 나갔던 적이 없다. 그래서 3차에서는 쉽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아로소 코치도 나와서 간략하게 소감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해외 선수들을 확인하고 국내 선수들도 확인을 할 것이다.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선수들을 확인을 할 거고 경기 준비, 훈련 뭐 등등등 대표팀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역할들을 모두 할 것이다 라고 아로소 코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명단이에요. 근데 이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뭐 주민규와 오세훈 두 명의 선수가 나오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재성과 이동경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요 가운데 자리에 뽑히는 선수들인 건데 여기에 배준호 선수와 홍현석 선수가 뽑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 두 선수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우선 이동경 선수가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울산을 이끌 때 이동경 선수를 아주 중요한 선수로 활용을 했었죠. 이동경 선수가 이번 시즌 K리그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뭐 K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동경 선수를 뽑으면서 울산 시절에 본인이 활용했던 이동경을 대표팀에서도 활용해 보려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준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배준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배준호 선수가 최근에 부상을 당했었다. 물론 복귀를 하고 지난 경기에 돌아왔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엄지성 선수가 더 폼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이동경 선수가 그 뽑힐 때 배준호 선수 대신 뽑힌 게 아니라 엄지성 선수가 배준호 선수랑 경쟁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오른쪽 자리에 이강인, 양민혁, 엄지성 선수잖아요. 근데 요 엄지성 선수의 요 자리가 배준호 선수랑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요 이동경 선수의 자리는 이제 복합적인데 뒤에 이제 황인범 선수와 정호연 선수 미드필더 라인에 정호연 선수가 추가가 됐잖아요. 요 이동경과 정호연 선수는 아마도 홍현석 선수와 좀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홍현석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도 뛰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도 뛸 수 있는 이런 선수다 보니까 이 두 위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 멀티플레이어의 역할로 홍현석 선수가 뽑혔었어요. 근데 요 자리에 이제 이동경과 정호연 요 두 명의 선수를 홍명보 감독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성 선수는 그리고 배준호 선수 대신에 뽑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근에 스완지 시티에서 엄지성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엄지성 선수를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정우영과 박용우 이 두 명의 선수가 뽑혔는데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과 왼쪽 풀백 요 풀백 자리가 또 기본적으로는 왼쪽에는 이명재와 최우진 선수가 새로 뽑혔어요. 요 최우진 선수는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최우진 선수는 인천에서 뛰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매우 공격적인 풀백입니다. 아주 공격적인 풀백이고 다만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뭐 최우진 선수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었는데 최우진 선수는 왼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고 이미 울산에서 감독을 했던 시절부터 보고 있었던 선수다. 그래서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흥미로운 선수고 이런 이제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대표팀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우진 선수를 새롭게 선발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도 이제 황문기 선수가 새로 뽑혔잖아요. 황문기, 서령우, 김문환. 오른쪽 풀백 자리엔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뽑혔는데 황문기 선수는 늘상 좋은 폼을 이번 시즌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황문기 선수를 꾸준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뽑을 수가 있었다. 전체적인 폼이 늘 꾸준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풀백 자리는 만약에 왼쪽 라인에 이명재와 최우진 선수가 나와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직선적인 선수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올라가면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만약에 서령우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서령우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3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황문기나 김문환 선수가 나오면 조금 더 앞쪽으로 올라가서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좌우 풀백이 2명이 모두 올라가는 이런 전형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왼쪽에 이명재나 최우진이 아니라 왼쪽에 서령우가 뛴다면 서령우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3백이 되고 오른쪽 풀백만 높게 올리는 이러한 전형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백을 만들거나 4백을 만들거나 그 변형 3백을 구성할 때 서령우가 왼쪽에 뛰느냐, 이명재가 뛰느냐, 최우진이 뛰느냐, 요 이제 컨셉에서 아마 경기 모델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중앙 수비 라인에는 권경원, 김영권, 그리고 김민재, 정승현, 이한범, 요 이제 5명의 선수가 현재 뽑힌 상태고요. 이제 여기서 약간 불안한 지점은 이런 거예요. 김영권 선수가 일단 뽑혔어요. 근데 이번 시즌 울산에서 김영권 선수가 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동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김영권 선수가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오른쪽은 김민재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뭐 김영권 선수가 뽑힌 게 왜 이제 불안하냐?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팀이 팔레스타인과 오만입니다. 그리고 3차 예선에 우리보다 모두 다 약팀들을 상대로 해요, 사실. 그런데 김영권 선수가 아무래도 기동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번 시즌 K리그에서도 울산이니까 울산을 이끌고 라인을 올렸다가 김영권 선수가 뒷공간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권 선수가 기동력이 떨어져 있는데 혹여라도 선발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역습에 과연 대처가 될 것이냐. 실제로 울산이 이번 시즌의 역습에 약한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이끌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에 대한 분명히 홍명보 감독이 이제 오늘 명단 발표를 하면서 인터뷰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센터백 라인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선수가 아무래도 이한범 선수겠죠. 이한범 선수는 미래지향적으로 뽑았을지 몰라도 김영권 선수는 미래지향적인 선수는 아니니까, 물론 이제 홍명보 감독이 미래지향적인 것과 현재 상황에서 대표팀의 안정성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 이 상황에서 김영권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를 운영할 수 있는 선수냐? 그러니까 대표팀에 계속 뽑히던 선수긴 하지만 연속성을 가져가는 선수이긴 하지만 현재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뽑혀도 충분한 선수인가? 라는 것에는 분명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냐면, 명단을 구성하고 뽑는 건 오로지 감독의 권한이죠. 감독이 내 전술에 맞고 내 전술에 맞는 선수를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명단을 보고 이 선수는 좀 별로다, 이 선수는 뭐 좋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요 권한 자체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수 선발을 할 때는 결과를 내면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자신 있게 김영권 선수를 뽑았다면, 그리고 김영권 선수가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제 기동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승현 선수도 조금은 지난 아시안컵 때 기동력적인 문제가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 시절에 정승현과 김영권 요 센터백 라인이 지난 시즌에 좀 불안했어요. 이미 사실은 좀 약간 기동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동력이 약한 센터백을 본인이 뽑았으면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뽑은 거니까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결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혹여나 뭐 선수들의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김영권 선수가 경기에 나왔는데 실수를 한다. 그러면 막 김영권 선수에게 막 비난을 하지만 지난번 아시안컵 때 이기재 선수 같은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 뽑기 때문에 뭐 선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선수가 대표팀에서 뽑혔다고 왔는데 저는 요즘 폼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대표팀에 갈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번 대표팀은 빠지겠습니다.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뽑혔는데 뭐 이거 안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선수들보다 이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뽑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뽑은 것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영건 선수를 어떻게 쓸지가 어쨌든 왼발잡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도 예상이 돼요. 인터뷰에서 아까 풀백만 얘기를 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도 경기 모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왼쪽에서 이명재나 최우진 같은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뭐 서령우, 황문기, 김문환 이런 선수들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가운데로 내려온다거나,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3백이 되지 않아도 오른쪽에 있는 뭐 서령우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중요한 건 3백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백을 만들 때 3백이라고 해서 수비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3명의 센터백이지만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은 올라가서 전개할 때 영향을 많이 주는 역할입니다. 사실은 이 왼쪽 라인에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왼발잡이 센터백이 왼쪽에 있는 게 패스를 뿌려주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김영권 선수를 울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썼어요. 3백을 만들 때 왼쪽 센터백이 되고, 정승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백을 만들었을 때 올라가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 반대로 이제 뭐 서령우 선수가 왼쪽에 나온다면 이렇게 3백이 됐을 때 정승현 선수가 올라가서 패스를 뿌려주겠죠? 이제 정승현과 김영권 선수를 뽑은 이유, 특히나 김영권 선수를 뽑은 이유는 3백을 만들었을 때 김영권 선수의 왼발 킥력은 분명히 매우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백을 만들면서 김영권 선수가 앞쪽에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역할로 아마 뽑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뽑았고 전술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선수라서 뽑았다면 경기 내에서 이 선수의 단점, 기동력적인 부분들이 잘 나오지 않도록 전술적으로 보완을 잘 해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번 명단에 울산 소속 선수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현직 울산 선수들이 국대급 선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울산이 가장 스쿼드가 풍족한 팀이기 때문에 국가대표팀급 선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울산 선수들을 많이 뽑았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울산 감독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전술을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이 울산에 많아요. 그러니까 국대급 선수들이 애초에 울산에 많은데 본인의 전술을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다라고 하니까 울산 선수들이 뽑히는 건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픽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울산 선수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울산 선수들이라고 해도 어쨌든 얘기가 나올 만한 곳은 있잖아요. 김영권 선수의 자리, 정승현 선수의 자리, 그리고 이동경 선수도 분명히 K리그에서 정말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동경이 배준호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냐, 이런 관점에서도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이강인 선수의 위치,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위치와 겹치죠. 그러니까 스타일상 이동경 선수가 정말 K리그에서 너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의 역할하고 똑같잖아요. 왼발을 쓰는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이재성 선수가 왼발을 쓰는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약간 스타일이 겹쳐서 좀 스타일이 안 겹치는 직선적인 플레이메이커라던가 직선적인 윙어를 더 뽑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이제 선발 권한을 가지고 뽑았으니까 이 선수들을 잘 조합을 해서 팔레스타인과 오만전에 증명을 해야죠.